해발 500m 산등성이를 따라 굽이굽이 이어진 비포장도로 끝에 하늘 분교가 있었다. 낡은 회색 시멘트 건물 2채와 녹슨 철봉 몇 개가 전부인 이곳은 마치 시간마저 비껴간 듯 고요했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교실 창문을 비집고 들어와 묵은 먼지 알갱이들이 춤을 추는 것이 이 공간의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도시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이곳은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드문 웃음소리만이 존재하는 평화로운 세계였다. 김민준 선생님의 아침은 늘 그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삶은 마치 하늘 분교처럼 외부에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뿌리내리고 있었다. 새벽녘, 동이채 트기도 전에 그는 홀로 잠에서 깨어났다. 낡은 자명종 소리조차 필요 없었다. 몸에 밴 규칙적인 습관이 그를 깨웠다. 그는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고 부엌으로 향했다. 정이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을 그릇에 담고 냉장고에서 꺼낸 시들한 김치를 접시에 놓았다. 단출하기 그지없는 아침 식사였다. 그는 식탁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창밖으로는 아직 이슬 맺힌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희미하게 삼봉구리가 실루엣을 드러냈다. 그는 숟가락을 드는 대신 젓가락으로 밥알 하나하나를 천천히 입안으로 가져갔다. 그의 움직임은 느릿하고 조용했으며 어떤 서두름도 없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고요한 명상에 잠긴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큰 기복이 없었다. 늘 차분하고 때로는 어딘가 아련해 보이는 눈빛만이 그 속에 감춰진 깊이를 짐작하게 했다. 그의 침묵은 때때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신뢰감을 주기도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민주는 늘 하던 대로 학교로 향했다. 그의 집은 분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다. 그는 낡은 운동화를 끌며 흙길을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익숙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제일 먼저 교실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다. 먼지 쌓인 교실 안으로 신선한 아침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는 칠판을 깨끗이 닦고 책상과 의자를 가지런히 정돈했다. 그의 손길은 섬세하고 정성스러웠다. 아이들이 올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그는 교무실로 돌아와 자신의 낡은 책상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빛바랜 교과서와 함께 일반인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수식이 가득 적힌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는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노트 속 수식에 고정되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집중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듯 주변의 모든 것을 잊은 채 수식 속으로 빠져들었다. 민주는 하늘 분교의 유일한 선생님이었다. 전교생이라고 해봐야 10명이 차이되지 않았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공부했다. 그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예체능까지 모든 과목을 가르쳤다. 그의 수업 방식은 독특했다. 그는 교과서에만 얽매이지 않았다.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뒷산으로 올라가 자연을 가르치고 낡은 시계를 분해하며 과학의 원리를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아이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그의 수업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세상을 탐험하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고 아이들의 질문에는 언제나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그의 수업은 늘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그를 무뚝뚝한 선생님이라기보다 신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꾼으로 여겼다.
그들은 선생님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깊이를 느꼈다. 민주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특이한 존재였다. 그는 마을 회의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마을 잔치에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늘 자신의 작은 집과 학교만을 오가는 고립된 삶을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과묵한 김 선생이라고 불렀다. 어떤 이들은 그를 외골수라고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해 멀리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미워하지는 않았다. 그는 늘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자상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묵묵히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밀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농기계가 고장나면 그는 말없이 달려와 능숙하게 수리해 주었고 폭우로 길이 끊기면 가장 먼저 나서서 돌을 치우고 길을 정비했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도움은 늘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진심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이 작은 분교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교실을 청소하던 민주는 창가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다. 찍, 찍, 희미하고 가냘픈 소리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다. 창문 아래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다. 깃털도 제대로 나지 않은 갓 태어난 새끼 새였다. 둥지에서 떨어져 나온 듯했다. 어미 새는 보이지 않았다. 새끼 새는 추위에 떨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 작은 생명은 민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의 본능은 그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새끼 새에게 다가갔다. 그는 품속에서 구겨진 손수건을 꺼냈다. 오래되고 빛바랜 손수건이었지만 늘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그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펼쳐 새끼 새를 감쌌다. 그의 손길은 한없이 부드럽고 섬세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석이라도 다루는 듯했다. 그는 새끼 새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손수건으로 감싼 채 자신의 옷깃 속에 넣어 따뜻하게 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는 찾아볼 수 없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눈빛은 걱정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작은 생명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학교 뒷마당에 있는 가장 큰 느티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느티나무는 수백 년 된 듯 굵고 웅장한 가지들을 뻗어 있었다. 민주는 느티나무의 줄기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날렵하고 유연했다. 그는 나무의 굵은 가지를 잡고 능숙하게 위로 올라갔다. 높은 곳까지 올라가자 그는 가지 사이에서 작은 둥지를 발견했다. 둥지 안에는 다른 새끼 새들이 어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옷깃 속의 새끼 새를 꺼내 둥지 안에 다시 넣어주었다. 새끼 새는 다른 형제들 틈에 파묻혀 따뜻함을 찾았다. 민주는 안도감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그가 나무에서 내려올 때였다. 굵은 가지에서 몸을 내리려던 순간 그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무언가 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작은 금속 물체였다.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멈추고 바닥을 응시했다. 땅바닥에 떨어진 것은 빛바랜 금속 휘장이었다. 작고 둥근 모양의 휘장에는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무늬 사이에는 희미하게 IMO라는 알파벳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주변을 재빨리 살폈다. 아무도 그의 모습을 본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휘장을 주워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과거의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난 듯 했다. 그는 그 휘장을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는 듯 주머니를 꽉 움켜쥐었다. 그 휘장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그가 숨기고 싶었던 비밀스러운 재능의 증거였다. 그는 곧바로 교실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노트를 펼쳤다. 노트 속의 복잡한 수식들은 휘장의 복잡한 무늬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수업을 마친 후 아이들을 배웅했다. 아이들은 맑은 눈으로 그에게 인사했다. 선생님, 내일 또 만나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순수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하늘 분교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민주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아이들은 그의 삶의 유일한 빛이자 그가 이 외딴 곳에 머무는 이유였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진심으로 몰두했다. 그는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보이는 반짝이는 눈을 사랑했다. 그들은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그가 숨기고 있는 재능의 유일한 수혜자였다. 해가 저물고 하늘 분교는 다시 고요해졌다. 민주는 텅 빈 교실에 홀로 앉아 칠판에 복잡한 수학 문제 하나를 써내려갔다. 그의 손놀림은 거침없고 정확했다. 그는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펜을 놓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아까 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금속 휘장이 놓여 있었다. 휘장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는 수식 속에서 위안을 찾았고 그 수식은 그의 숨겨진 재능과 열정을 대변하는 유일한 언어였다. 그는 이곳 하늘 분교에서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만들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질 것이었다. 알 수 없는 폭풍이 멀리서부터 다가오고 있었고 그 폭풍은 그의 숨겨진 재능과 과거를 세상에 드러낼 운명이었다. 그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의 고요한 아침들은 이제 막 폭풍 전야의 마지막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고요하던 하늘 분교의 평화는 마치 잔잔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순식간에 깨졌다. 서울에서 날아든 한 통의 공문은 작은 학교 전체를 뒤흔들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발송된 그 공문은 하늘 분교가 학생 수 감소와 교육 환경 미비를 이유로 통폐합될 위기에 처했음을 알렸다. 김민준 선생님의 낡은 책상 위에 놓인 공문은 차가운 글자들로 가득했지만 그 내용은 뜨거운 불씨가 되어 민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는 공문을 들고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맑은 웃음소리를 내며 뛰어놀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그 웃음소리가 마치 영원히 들을 수 없는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아련하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무표정 대신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후 도교육청의 이준호 교육감이 하늘 분교를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준호 교육감은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실적과 숫자에 민감했고 겉으로 보이는 성과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엘리트였다. 그의 눈에는 시골의 작은 분교는 그저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일 뿐이었다. 그는 하늘 분교를 폐교하고 그 예산을 도시의 대형 학교에 투자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방문은 단순히 시찰이 아닌 폐교 통보와 다름없었다. 그의 등장은 하늘 분교의 마지막 평화를 산산조각 낼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그의 오만한 눈빛은 이미 이 작은 분교를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고 있었다. 교육감 일행이 학교에 도착하던 날 하늘 분교의 모든 선생님과 아이들은 긴장한 채 그들을 맞았다. 이준호 교육감은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다.
그의 뒤에는 늘 그렇듯 아첨꾼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는데 그 중에는 교육청의 실세인 박철민 과장이 가장 눈에 띄었다. 박철민은 눈치 빠르고 아첨에 능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다. 그는 이준호 교육감에 가장 충실한 하수인처럼 보였다. 그들은 마치 시골의 허름한 마을의 개선 장군이라도 온 듯 거만한 표정으로 학교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왔다. 그들의 발소리는 낡은 마루 위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이준호 교육감은 학교를 둘러보면서 연신 혀를 찼다. 이런 곳에 아직도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니. 이건 교육 예산 낭비 아닌가. 학생 수도 10명이 채 안 되고 교실도 이렇게 낡고.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짜증이 묻어났다. 그는 학교의 낡은 시설과 적은 학생 수를 보며 비웃었다. 그의 눈에는 이 학교의 교육적 가치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비효율적인 숫자로만 환산될 뿐이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교들은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도시의 학교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 교육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박철민 과장은 이준호 교육감의 비위를 맞추며 능숙하게 아첨했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 기회에 하늘 분교를 완전히 폐교시키고 자신의 공적을 세우고 싶어 했다. 그는 민준을 향해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민준은 그들의 대화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죄여왔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 학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왔지만 그들의 눈에는 자신의 노력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듯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꽃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이자 동시에 이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우려는 결연한 의지였다. 교무실에서 이준호 교육감은 민준과 다른 교직원들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김민준 선생님이시죠? 여기 유일한 전담 교사라고 들었습니다. 교육 경력이 꽤 되신 것 같던데 이런 낙후된 분교에서만 근무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사로서의 열정이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의 말은 직접적인 비난이자 모욕이었다. 그는 민준을 향해 조롱 섞인 비웃음을 날렸다. 그는 민준의 낡은 옷차림과 과묵한 태도를 보고 그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단정지었다. 민준은 침묵했다. 그는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이준호 교육감의 오만을 더욱 부추겼다. 이준호는 민준의 침묵을 능력 없음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보세요, 교육감님. 역시 시골 학교 교사들은 능력이 부족하다니까요.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박철민 과장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민준을 비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는 민준의 침묵을 비웃었고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다. 이준호 교육감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하늘 분교는 이번 학기를 끝으로 통폐합을 진행할 겁니다. 모든 학생들은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 조치되고 교사들은 그는 민준을 힐끗 쳐다보았다. 교사들은 재배치될 겁니다. 물론 재배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낙후된 환경에서만 근무한 경력으로는 다른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그는 민준의 미래마저도 한순간에 단정지었다. 그의 말은 민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을 안겨주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의 미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이 학교였다. 그의 눈앞에는 아이들의 맑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는 사라질 터였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교육감님. 민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이준호 교육감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이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이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 창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그 아이들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아이들은 교육감님 생각만큼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그 누구보다 밝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는 오만함에 가득 찬 이준호 교육감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의 말은 이준호 교육감에게는 예상 밖의 반항처럼 들렸다. 이준호 교육감은 코웃음을 쳤다. 재능이요. 이런 시골 분교에서 무슨 재능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세요. 김민준 선생님. 당신의 열정만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중요한 건 실적이고 결과입니다. 이 아이들이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는 민준의 말을 비웃었고 그의 능력을 조롱했다. 바로 그때 박철민 과장이 얄팍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교육감님, 제가 김 선생님의 능력을 시험해 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마침 저희 교육청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수학 경시대회 예상 문제지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꽤 높아서 도시의 명문 학교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들입니다. 김 선생님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푸실 수 있겠죠. 박철민은 민준을 시험하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준을 공개적으로 망신 줄 계획이었다. 그는 민준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려 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문제지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는 문제지를 민준의 책상 위에 툭 던졌다. 문제지 표지에는 고등학생 심화수학 경시대회 예상 문제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민준에게 고등학생 수준의 문제를 풀게 하여 그의 무능함을 증명하려는 것이었다. 이준호 교육감도 흥미로운 듯 팔짱을 끼고 민준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비웃음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이 문제 앞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민준은 문제지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문제지를 펼쳤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문제지에는 복잡한 수식과 기하학 도형, 그리고 까다로운 논리 문제들이 가득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암호처럼 느껴질 만한 문제들이었다. 박철민은 민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민준이 당황하거나 포기하기를 바랐다. 그의 심장은 쿵쿵거렸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침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이자 그가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어둠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아이들의 미래와 이 학교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쳐 지켜온
이 작은 보금자리를 그들의 탐욕 앞에서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그의 손은 문제지를 꽉 움켜쥐었다. 고요했던 하늘 분교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그 서막을 알린 것이다. 교무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이준호 교육감과 박철민 과장,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수행원들의 시선은 모두 김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조롱,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박철민 과장이 던진 고등학생 심화 수학 경시대회 예상 문제지는 민준의 책상 위에 툭 던져진 채 마치 거대한 암호처럼 놓여 있었다. 민준은 문제지를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그 어떤 생각도 읽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의 침묵은 이준호 교육감의 오만을 더욱 자극했고 박철민 과장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김 선생님,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혹시 문제라도 너무 어려운가요? 하긴 시골 분교에서 이런 문제를 풀기란 쉽지 않겠죠. 박철민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민준을 조롱하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는 민준이 당황하거나 포기하기를 바랐다. 그 순간 민준은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그는 펜을 들고 문제지 한 구석에 서서히 무언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망설임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의 펜 끝에서 숫자들이 춤을 추고 복잡한 수식들이 물 흐르듯 이어졌다. 그의 눈빛은 깊은 집중으로 빛났고 그의 표정은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듯 고요했다.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단절된 채 자신만의 수학적 세계에 몰입한 듯 했다. 이준호 교육감은 민준의 뜻밖의 행동에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의 손을 주시했다. 그는 민준이 어떤 식으로든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대하는 듯 했다. 박철민 과장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민준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시간이 흐르고 민준의 펜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 문제 한 문제씩 거침없이 풀어나갔다. 그의 풀이는 간결했지만 논리적이고 정확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제시하는 풀이 방식이었다. 교과서적인 정석 풀이를 넘어 마치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고 창의적인 풀이 방식들이 등장했다. 때로는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순식간에 답을 도출하기도 했다. 그의 풀이 속에는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교무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이준호 교육감의 얼굴에서는 서서히 비웃음이 사라지고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의심이 떠올랐다. 그들 일행 중 유일하게 민준을 처음부터 좋게 보았던 젊은 간부. 김진우 과장은 민준의 풀이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민준의 풀이 과정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우는 원래 수학을 전공했고 고등학생 시절에는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입상까지 했던 실력자였다. 그는 민준의 풀이 속에서 자신이 평생 갈고 닦아온 수학적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경외심으로 빛났다. 그는 민준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엄청난 재능을 비로소 깨달았다. 진우는 박철민 과장처럼 권력에 아첨하지 않는 소신 있고 올곧은 인물이었다. 그는 이준호 교육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하늘 분교의 폐교에 내심 반대하고 있었다. 이건 진우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을 뻔했다. 그는 간신히 소리를 삼켰지만 그의 눈은 민준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마법 같은 풀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민준의 풀이가 단순한 정답을 넘어 수학의 깊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박철민 과장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번뜩였다. 그는 민준이 이렇게까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가 민준에게 던진 문제지는 이제 자신에게 날아온 부메랑처럼 느껴졌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계획을 망치고 자신의 위상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준을 향한 증오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고 싶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민준의 재능을 짓밟을 비열한 음모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약 20분 후 민준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는 문제지 한 구석에 최종 답안을 적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만족감으로 빛났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를 나눈 듯 편안해 보였다. 그는 문제지를 이준호 교육감에게 건넸다. 이준호 교육감은 떨리는 손으로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당혹감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문제지 속 민준의 풀이를 한참 동안이나 응시했다. 이럴 수가. 이준호 교육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문제지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 풀이 과정 또한 교과서적인 풀이를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심오한 방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문제지에 적힌 답은 모두 정답이었고 풀이 과정 또한 완벽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접해왔던 그 어떤 수학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능을 눈앞에서 마주한 것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은 경외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뒤덮였다. 박철민 과장은 이준호 교육감의 얼굴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는 재빨리 문제지를 가로채 확인했다. 그의 눈은 문제지를 훑어 내려갔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는 한때 민준을 향해 비웃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문제지에 적힌 정답들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김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이준호 교육감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경외심과 함께 당혹감이 묻어났다. 그는 민준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거대한 재능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얄팍한 시선으로 민준을 평가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민준은 그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이 문제들은 이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를 빨리 계산하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울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함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의 말에 이준호 교육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교육 철학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실적과 숫자,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을 쫓아왔다. 하지만 민준은 그의 눈앞에서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그의 시선은 민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깊이와 강인함을 보았다. 박철민 과장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다. 교육감님, 이 문제는 김 선생님이 우연히 풀어본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리 답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시골 분교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잘 풀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는 필사적으로 민준의 능력을 폄하하려 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민준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김진우 과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가득했다. 박 과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김민준 선생님의 풀이는 단순히 정답을 맞힌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 실력은... 진우는 민준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민준의 과거를 폭로할까봐 망설였지만 박철민의 비열한 태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과 신념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 정도 실력은 일반적인 고등학생 경시대회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런 풀이 방식은 과거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은 교무실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의 말에 이준호 교육감과 박철민 과장은 물론 모든 수행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은 진우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과 진우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민준은 진우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그는 진우가 자신의 과거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지난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과거를 영원히 묻어두고 싶었다. 이준호 교육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 라니, 김 과장,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었지만 그 속에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농담이기를 바랐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교육감님, 15년 전 대한민국에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천재 수학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그는 홀연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풀이 방식은 당시 김민준의 풀이 방식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눈빛은 민준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민준의 과거를 확인한 것이다. 그 순간 박철민 과장의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뜨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어떤 인물을 경멸하고 조롱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열한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김민준 선생님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이준호 교육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그토록 경멸했던 시골 분교의 과묵한 선생님이 바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천재 수학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모든 편견은 철저히 부서졌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에 대한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그의 입은 경련하듯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몸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교무실 안은 다시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그것은 경외심과 충격, 그리고 알 수 없는 전율이 뒤섞인 침묵이었다. 김민준 선생님은 그 모든 시선 속에서도 여전히 고요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그의 표정은 평화로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빛나는 재능과 숨겨진 과거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작은 분교의 고요했던 아침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평화는 깨졌지만 그 평화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 될 터였다. 교무실은 얼어붙었다. 김진우 과장의 폭로 한마디가 모든 공기를 정지시켰다.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 김민준. 그 말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이준호 교육감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는 거대한 망치소리와 같았다. 이준호 교육감은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가 경멸했던 시골 분교의 초라한 교사. 김민준이 한때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천재 수학자였다는 사실은 그의 뇌를 마비시키는 충격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주체할 수 없는 수치심과 당혹감이었다. 그의 입은 경련하듯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박철민 과장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준호 교육감의 비위를 맞추며 김민준을 끊임없이 모욕하고 폄하했다. 심지어 고등학생 경시대회 문제로 그를 망신 주려 했다. 그 모든 비열한 행동들이 이제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단순한 시골 교사가 아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자신의 미래가 한순간에 파멸될 것이라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모든 아첨과 음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고요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큰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요한 눈빛으로 이준호 교육감과 박철민 과장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함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의 침묵은 그들의 소란스러운 반응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그의 존재를 더욱 압도적으로 만들었다. 김진우 과장은 민준의 고요함 속에서 더 큰 확신을 얻었다. 그는 이준호 교육감과 박철민 과장을 향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15년 전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김민준 선생님은 만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그를 수학계의 샛별이라고 불렀고 전 세계 명문대에서 그를 모셔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졸업 후 모든 것을 버리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 분교에 오신 겁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감춰졌던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민준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진우의 말이 끝나자 이준호 교육감은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게 정말인가? 김민준 선생님이 정말 그 천재 수학자 김민준이라고. 그의 눈빛은 민준을 향했다. 민준은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고갯짓은 짧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이준호 교육감은 그제야 자신의 귀를 의심했던 모든 의혹을 거두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이준호 교육감은 비틀거리며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함께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자세로 민준 앞에 섰다. 선생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얄팍한 사람이었는지, 감히 선생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의 모습은 한때 오만하고 냉정했던 교육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는 민준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를 판단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박철민 과장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이준호 교육감의 처절한 사과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함께 체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탐욕과 비열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셈이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이준호 교육감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는 이 모든 사태를 예측했던 듯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의 침묵은 이준호 교육감에게 더욱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이준호는 민준의 용서를 구했지만 민준은 쉽사리 답하지 않았다. 교육감님, 민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이곳에 저의 개인적인 영광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이 학교는 이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희망이자 삶의 전부입니다. 그의 말은 이준호 교육감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그는 민준의 진심과 순수한 교육에 대한 열정을 비로소 이해했다. 이준호 교육감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반성과 후회가 가득했다. 선생님, 제가 모든 것을 되돌리겠습니다. 하늘 분교의 통폐합 결정은 없던 일로 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 했다. 그는 민준의 용서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준호 교육감의 진심을 느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심 대신 용서와 이해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복수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원했다. 교육감님, 저의 개인적인 복수보다는 이 아이들의 미래와 이 학교의 존립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숫자와 실적에만 매달리지 않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진정한 교육을 실현해 주시겠습니까? 민준의 질문은 이준호 교육감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질문이었다. 이준호 교육감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선생님, 맹세합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배우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선생님께, 아니, 김민준 회장님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듯했다. 그는 민준을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닌
회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다. 그의 호칭은 민준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듯했다. 박철민 과장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임을 깨달았다. 이준호 교육감의 사과와 민준의 용서 속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열하고 초라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설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탐욕과 비열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셈이었다. 이준호 교육감은 그날 바로 언론을 통해 하늘분교 통폐합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김민준 선생님에 대한 부당한 다유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의 사과문은 언론을 통해 전국에 보도되었고 국민들은 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김민준 선생님의 숨겨진 이야기에 열광했다. 천재 수학자의 귀환, 진정한 교육자의 가치, 권력의 오만을 깬 시골 선생님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민준의 겸손함과 아이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에 감동했고 이준호 교육감의 용기 있는 사과의 박수를 보냈다. 이 모든 상황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전개되었다. 며칠 후 하늘분교는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희망의 학교로 변모했다. 교육청에서는 즉각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자원봉사자들과 기업들이 나서서 학교 시설을 보수하고 교육기자재를 기부했다. 낡고 초라했던 교실은 깨끗하고 밝은 공간으로 바뀌었고 부족했던 학습 자료들도 풍성하게 채워졌다. 학교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활기차게 울려 퍼졌다. 민준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고요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명성을 개의치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예전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뛰어놀고 책을 읽어주었다. 다만 이제는 그의 수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고 그의 가르침은 더욱 깊이 있는 울림을 주었다. 아이들은 그의 수업을 통해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삶의 지혜와 진정한 가치를 배우기 시작했다. 김진우 과장은 이제 이준호 교육감의 비서실장이 되어 민준을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했다. 그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그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드러낸 장본인이었다. 진우는 민준의 곁에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교육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를 통해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학교 운동장에 홀로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그의 머리 위에서 반짝였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회상하는 듯했다. 한때는 화려한 명성과 높은 지위가 보장된 삶을 버리고 외딴 시골 분교로 숨어들었던 그였다. 하지만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이 작은 분교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주머니에는 예전처럼 낡은 금속 휘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휘장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휘장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그는 이제 그 휘장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오히려 그 휘장은 그가 걸어온 길과 그가 이뤄낸 모든 것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빛나는 재능과 순수한 열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진정한 교육자이자 영웅이었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학교들이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 분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일깨우고 숨겨진 영웅을 찾아낸 위대한 서사시의 시작이었다. 하늘 분교에 드리워졌던 통피합의 그림자가 걷히고 그 자리에 희망의 빛이 드리운 지 몇 주가 흘렀다. 이준호 교육감의 공개적인 사과와 전폭적인 지원 약속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김민준 선생님의 숨겨진 이야기는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사람들은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가 시골 분교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놀라운 사실에 경탄했고 그의 겸손함과 아이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에 찬사를 보냈다. 하늘 분교는 이제 단순한 시골 학교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상징하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한 것은 하늘 분교의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도시의 아이들보다 뒤떨어진다는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선생님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에 어깨를 으쓱거렸다. 민준 선생님의 수업은 이제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마법 같은 시간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잡한 수학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고 아이들은 그의 가르침 속에서 수학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아이들도 이제는 민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 문제 해결에 도전하며 반짝이는 눈을 빛냈다. 학교는 활기로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민준 선생님의 일상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외부에서 찾아오는 취재진과 교육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는 늘 변함없이 차분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거의 사양했고 대신 학교 운영과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대중의 존경심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에 감동했고 그의 순수한 교육 열정에 찬사를 보냈다. 가장 큰 변화의 중심에는 단연 박철민 과장이 있었다.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 김민준 선생님을 경멸하고 모욕했던 그의 행위는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는 곧바로 직위 해제되었고 이어 해고 처분까지 받았다. 그의 모든 비열한 음모와 탐욕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한때 이준호 교육감의 가장 충실한 하수인처럼 보였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절망과 함께 깊은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는 중이었다. 그의 몰락은 김민준 선생님의 승리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다. 이준호 교육감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하늘 분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낡았던 학교 건물은 최신식 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부족했던 교육 기자재들도 풍성하게 채워졌다. 교사 수도 늘어나 아이들은 더욱 세심한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준호 교육감은 민준 선생님에게 교육청의 고위직을 제안했지만 민준은 정중히 사양했다. 저는 그저 이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민준의 변함없는 소신에 이준호 교육감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대신 민준은 이준호 교육감에게 농어촌 분교 살리기 프로젝트 라안자를 제안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분교들이 학생 수 감소와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폐교 위기에 처해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분교들을 살리고 싶어 했다. 이준호 교육감은 민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는 민준을
농어촌 분교교육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폭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이준호 교육감이 자신의 과거 실수를 진정으로 속죄하고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겸손함과 함께 민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다. 민준은 김진우 비서실장과 함께 전국 각지의 분교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늘 조용하고 겸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수학적 재능을 활용하여 각 분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의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아이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수학이 얼마나 즐겁고 아름다운 학문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그의 노력 덕분에 폐교 위기에 처했던 많은 분교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학교에 울려 퍼졌고 학부모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민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천재 수학자를 넘어 진정한 교육개혁가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의 겸손함과 순수한 열정에 감동했고 그의 리더십 아래 변화하는 농어촌 교육의 미래에 기대를 걸었다. 그의 영향력은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많은 기업들이 농어촌 분교 지원에 동참했고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났다. 그의 노력은 마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하늘 분교 교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감사 카드와 꽃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손에는 낡은 금속 휘장이 쥐어져 있었다. 휘장은 그의 손바닥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 휘장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휘장은 그가 걸어온 길과 그가 이루어낸 모든 것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좇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15년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화려했던 과거,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숨어들었던 고독한 시간들. 그 시간들은 그에게 깊은 통찰력과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천재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리더였다. 민준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는 이제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학교들이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평화롭게 뛰었고 그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의 삶은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서사시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존재는 이 작은 시골 분교에서 시작된 거대한 파장처럼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터였다. 시간은 흐르고 하늘 분교를 둘러싼 폭풍은 완전히 잦아들었다. 김민준 선생님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겸손과 진정성, 그리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존경받는 교육계의 아이콘이 되었다. 하늘 분교는 그의 지휘 아래 단순한 시골 학교를 넘어 미래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실이자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전국 각지에서 하늘 분교의 성공 사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민준이 이룩한 기적을 직접 목격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준호 교육감은 자신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그는 민준의 농어촌 분교교육혁신위원회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었고 행정적인 절차는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준호 교육감은 이제 민준을 존경하는 스승이자 협력자로 대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정한 교육자의 겸손함과 열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민준의 곁에서 모든 것을 배우려 노력했다. 그는 민준의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깨달았다. 박철민 과장의 몰락은 더욱 처참했다. 그는 해고된 후에도 언론과 대중의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탐욕과 비열함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는 어떤 직장에서도 받아주지 않았고 그의 가족들마저 그를 외면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준엄한 교훈을 보여주었다. 그의 존재는 김민준 선생님의 빛나는 성공을 더욱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어두운 그림자가 되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하늘 분교 운동장에는 새로 심은 꽃들이 만발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활기차게 울려 퍼졌다. 민준은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그는 수업 시간 외에도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학교 뒷산으로 산책을 가며 자연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민준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그의 가르침 속에서 꿈을 키워나갔다. 그의 수업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아이들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따뜻한 교훈으로 가득했다. 김진우 비서실장은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그는 민준의 비전과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그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진우는 민준의 뒤에서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복잡한 외부 문제들을 해결하며 민준이 오직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민준의 곁에서 수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동반자 관계였다. 진우는 민준에게 물었다. 회장님,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변화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의 명성과 영광을 모두 버리고 이렇게 외딴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민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련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진우 실장님, 화려한 명성과 영광은 잠시의 빛일 뿐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고독하게 만들고 저의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지난날의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딴 후 저는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끊임없이 더 높은 것을 요구했고 저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숫자로만 평가되는 삶에 지쳐갔고
더 이상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상처가 희미하게 묻어났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저 자신을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이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과 해맑은 웃음소리는 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제가 잊었던 수학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수학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지혜라는 것을요. 민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현재의 평화와 미래의 희망으로 빛났다. 진우는 민준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민준의 선택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용기 있는 여정이었음을 깨달았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회장님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과 삶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는 진심으로 민준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민준의 겸손함과 희생정신에 깊이 감명받았다. 민준은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할 일은 아직 많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분교에 희망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하늘 분교의 교무실 창밖으로는 별들이 쏟아져 내렸고 그들의 목소리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민주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천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빛나는 재능과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교육자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삶은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서사시로 기억될 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으로 나왔다. 아이들은 활기차게 뛰어놀았고 민주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축구공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며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하늘 분교 운동장을 가득 채웠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평화가 깃든 듯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다. 그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치유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운동장 한켠에 있는 감나무로 향했다. 그 감나무는 그가 처음 하늘 분교에 왔을 때 고독한 밤을 지사으며 바라보았던 나무였다. 이제 그 감나무는 그의 곁에서 든든한 친구처럼 서 있었다. 나무 아래에는 아이들이 심은 작은 꽃들이 알록달록하게 피어 있었다. 그는 그 꽃들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도 이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도피나 은둔이 아닌 선택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와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한편의 감동적인 영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다. 하늘분교는 이제 단순한 학교를 넘어 민준의 정신과 철학이 살아 숨쉬는 진정한 교육의 성지가 되었다. 김민준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하늘분교는 단순한 시골 학교를 넘어 대한민국의 교육 모델로 자리 잡았다. 민준의 농어촌 분교교육혁신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지휘 아래 수많은 폐교위기 분교들이 다시 살아났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아이들의 잠재력을 꽃피웠다. 민주는 명예와 부를 좇지 않고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헌신했다. 그의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는 이제 한국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이준호 교육감은 민준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이자 존경하는 제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남은 교육자 생활을 민준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바쳤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하고 냉철한 교육감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함과 진심이 깃들었고 그의 정책은 오직 아이들과 교육 현장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민준을 선생님이자 회장님으로 부르며 진심으로 그에게 배우고 따랐다. 그의 노력 덕분에 민준의 교육 철학은 전국 교육계에 확산될 수 있었다. 몇 년 후 하늘분교는 교육박물관이자 연구센터로 거듭났다. 아이들은 더 넓고 현대적인 하늘초등학교로 이전하여 교육받게 되었지만 분교 건물은 민준의 교육 철학을 기리는 살아있는 역사 공간으로 보존되었다. 낡은 교실은 민준의 흔적과 아이들의 빛나는 꿈이 담긴 유물들로 채워졌다. 박물관 한켠에는 민준이 떨어뜨렸던 아에모 금속 휘장이 그의 낡은 작업복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휘장은 깨끗하게 닦여 빛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김민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위대한 교육자의 유산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 휘장을 보며 민준의 겸손함과 숨겨진 위대함을 되새겼다. 민준은 이제 하늘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이자 김민준 교육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여전히 화려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그는 재단의 기금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고 낙후된 지역에 학교를 짓는 일에 매달렸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명성을 오직 사회에 환원하는 데 사용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삶이었다. 어느 맑은 봄날, 하늘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다. 운동장은 아이들의 함성과 웃음소리로 떠들썩했다. 학부모들과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이제는 중학생이 된 옛 하늘분교 아이들도 찾아와 운동회를 즐겼다. 민주는 멀리서 아이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눈빛은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을 담아 빛났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 중에는 이준호 전 교육감도 있었다. 그는 이제 은퇴하여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민준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훌쩍 자란 김진우가 서 있었다. 진우는 이제 교육부의 핵심 간부로 성장하여 민준의 교육 철학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이준호 전 교육감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교육감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담겨 있었다. 진우가 말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회장님께서 뿌리신 희망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웠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아이들이 회장님을 통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존경심과 함께 감격이 묻어났다. 민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이 세상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건물이나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마음입니다. 그의 말은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잔잔하게 이어졌다. 민주는 자신의 삶이 이제 완전한 평화와 의미를 찾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겸손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삶은 오만과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승리였다. 저녁이 되자 운동장 한가운데에 모닥불이 피어올랐다. 아이들과 어른들은 둘러앉아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민주는 아이들 틈에 섞여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 아이가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의 맑은 눈빛 속에서 민주는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한 아이의 꿈이 아니라 자신이 뿌린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 꽃을 피우는 모습이었다. 민주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시선은 모닥불의 불꽃을 넘어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그리고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다. 그의 삶은 고난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고난은 그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과 나누며 진정한 가치를 실현했다. 모닥불의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르며 별들과 춤을 추는 듯했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에 드러나 빛을 발하는 희망의 별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영원한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그의 존재는 시골 분교의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 희망의 숲을 이룬 위대한 서사시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